네,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와 윤리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반갑고요. 다들 뭐 힘드실 거예요, 지금. 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고 지금 또 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3월 중순이 됐는데 약간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하지만 뭐 아직도 이게 완전히 정리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모든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들이 다들 이제 개학이 2주 연기됐고, 또 이제 우리도 그래서 지금 이제 2주가 지난 다음 지금 시작을 하는데, 첫 2주가 연기된 상태에서 또 첫 2주는 이제 온라인으로 일단 수업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태가 좀 좋아지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확실해요. 예, 모두가 불확실하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뭐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또 이제 첫 주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니까 또 이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또 이게 우리 지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그 핵심 교양 과목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항상 보면 그 어려워해요. 굉장히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막 혼잡하고 또 막 정신없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강 신청을 못해서 청강생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한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다 이 강의 볼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계시면 혹시 뭐 그 강의 올라가는 밑에 이제 뭐 댓글로 뭐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던가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해야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다들. 예. 오늘 할 게 이제 3월 18일, 원래 이제 수요일,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만나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수요일 날에 했을 거를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첫 시간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종 수강 인원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지난 학기 가을 학기에 보니까 처음에 첫날 들어왔던 학생 중에 한 10명은 다른 과목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이 과목을 안 들으실 분도 있을 거고, 예, 뭐 괜찮아요. 그래도 뭐 지금 청강생으로 있지만 이제 수강하게 되실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대로 이게 수강 인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강의 및 강사 소개, 그리고 어, 과제 및 평가 방법,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할 부분이 아마 이 강의 되겠죠. 두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40분, 25분, 1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수업이 원래 이제 50분씩 3시간이잖아요. 5교시부터 7교시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수업 시간은 원래 150분이에요. 예, 150분인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수업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그 원래 강의 시간에 딱 진짜 강의를 하듯이 뭐 스포츠로 말하면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은 원래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 그럼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하고 이렇게. 저는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옵션은 녹화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그래서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보겠죠. 근데 이제 그 업로드의 기준이 있어요. 학교에서 말한 게 전체 강의 시간에 절반 이상을 그 강사가 자기 콘텐츠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150분이잖아요. 수업 시간이 150분이니까 그 절반인 75분 이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올려야 합니다. 매주. 네, 최소한 그 기준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다른 과제나 그 활동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이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게 된 게 뭐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선생님들도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그 강의의 질이 매우 떨어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두 번째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있는데 어, 이 온라인 수업이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편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죠. 뭐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일단 한번 놓쳤더라도 다시 볼 수 있다는 뭐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대신 단점이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비디오를 볼 때 막 이게 뭐 기숙사 방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카페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유혹에 빠지죠. 이게 뭐 휴대폰 한번 살짝 본다든가 카톡을 하면서 뭐 본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딴 생각을 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 온라인 수업의 큰 숙제이자 도전이죠. 네. 그래서 이게 강의를 너무 길게 만들거나 이러면은 자칫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딴 짓을 할 수 있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비디오를 길게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이렇게 40분, 25분, 10분으로 쪼갰는데 이건 뭐 이게 주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주는 뭐 25분, 25분, 25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0분, 20분, 25분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했어요. 40분은 사실 좀 길긴 한데 예.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세 개의 비디오입니다.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예.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에는 강의 및 강사 소개를 40분에 걸쳐서 하고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25분 동안 과제 및 평가 방법, 뭐 학점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이제 마지막 10분은 자기소개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보내주셔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포함하셔야 하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온 시간은 40분, 25분, 10분은 이제 그러한 학교의 지침과 관련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의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업은 제목이 스포츠 윤리, 뭐 혹은 스포츠와 윤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실 핵심 교양 과목 중에 그 윤리와 사상 파트의 한 과목이고요. 이제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학과는 그 교양기획원이에요. 그 농심국제관 1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그 교양교육원 1층에 가시면은 농심국제관 1층 교양교육원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래도 되고요.
3학점짜리 수업이고요. 제 이름은 신동혁이고요. 예,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예, 이메일로 연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제 이메일을 자주 보는데 이제 여기 이제 두 개를 적어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여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그 구글 지메일이 있고 학교에서 준 이메일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걸로 연락하셔도 되는데 구글 지메일은 이제 제 휴대폰에 연동이 돼 있어서 뭐 수시로 체크를 하니까요. 제가 뭐 늦어도 한 두세 시간? 예, 그 정도 안에 답변을 드려요, 항상. 예. 그런데 이제 학교 이메일은 제가 컴퓨터로만 쓰기 때문에 예, 이게 밖에 외출했거나 이럴 때는 못 봅니다. 그래서 뭐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이. 예,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뭐 어떤 걸로 보내셔도 되는데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메일 연락하시면 되고요. 면담 시간은 이제 이거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이제 좀 이건 좀 안 되는데 강의가 보통 1시에 우리가 시작이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 시간에 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 밥 먹기 전에. 그래서 보통 이 시간으로 하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하는 동안에는 좀 이거는 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시간은 원래 1시부터 3시 반까지죠. 예. 강의실은 서건 경산관 324호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말씀드렸듯이 신동혁이고요. 예. 이제 고려대학교에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가을 학기부터였어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 한 15년 미국에 살다가 이제 뭐 주로 공부하러 가서 이제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해서 뭐 여기 나오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예.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가르쳤던 과목은 뭐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인사관리, 스포츠 경영학 입문,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 대학원 세미나 과목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정도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다호라는 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귀국했어요. 귀국해서 지난 학기에부터 처음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 처음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그 스포츠와 윤리를 세종 캠퍼스에서. 그래서 학생들하고 처음 만났죠. 이제 지난 학기에. 저도 학생들을 모르고, 학생들도 저를 모르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서로 좀 서먹서먹하고, 과연 학생들이 이제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했는데, 이제 금방 친해져서, 재밌게 강의했어요. 한 학기 동안.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이 이제 두 번째 학기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의견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분명히. 야, 그 과목 어떠냐? 뭐 쉽냐? 뭐 널널하냐? 뭐 빡세냐? 숙제 맞냐? 여러 가지 물어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저는 뭐 즐거웠어요. 굉장히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잘해줬고 저한테.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예. 어, 첫 학기였으니까 저도 강의가 많이 미숙했겠죠. 이게 학생들을 잘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끝내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적어준 그 강의 평가 내용들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번 학기는 좀 더 낮게 예,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예.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하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전화를 막 새벽에 한다든가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자야 되니까 저도.
그리고 뭐 그냥 문자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문자로 하셔도 되고, 예, 이메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거는 이메일로 보내시는 게 좋죠. 예, 뭐 첨부 문서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이메일이 낫겠죠. 예. 그래서 편한 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전화를 지난 학기에 이제 제가 그 중간고사 이후에 전화번호를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 연락을 안 하다가 막 이제 기말 때 되고 이러니까 막 전화기가 막 불이 났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예, 전화할 때 뭐 미안해하지 마세요. 예. 뭐 바쁘신데 죄송해요. 뭐 이러지 말고, 예,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 학생들, 예, 그 문의에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미안해하거나 뭐, 예,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연락하시고, 예,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예.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 또 카톡 이게 또 되겠죠. 뭐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도 하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트위터를 합니다. 뭐 페이스북도 하는데 그거는 뭐, 예, 찾아서 뭐 들어오시면은 뭐 되고요. 트위터를 이제 그 아이와 놀이라는 계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읽은 책들이나 영화를 적어 놓습니다, 주로. 뭐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도 많이 보는 편이라서 그때그때 적어 놔요. 예, 거기다가.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길게 쓰긴 좀 힘들고, 또 그때그때 안 써놓으면 또 이제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본 날 보통 이제 이렇게 살짝 사진 찍어서 몇 개 올려놓고 이제 간단한 소감을, 이제 트위터가 원래 짧으니까, 예, 간단한 소감을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시면 이제 들어오셔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영화를 보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수업 시간에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얘기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교과목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스포츠와 윤리, 뭐 혹은 스포츠 윤리. 도대체 이게 무슨 과목이냐? 대충은 여러분도 아시죠? 스포츠가 뭔지 알고, 일단 또 윤리가 뭔지 알고, 뭐 그 두 가지를 합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 간단하게 말하면은 스포츠를 윤리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 또 반대로 뭐 윤리를 스포츠라는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스포츠를 윤리를 통해서 보고, 윤리를 스포츠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윤리냐?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여기. 예. 그간 한국 사회는 성과 지상주의 속에서 오로지 결과만 강조했어요. 예. 성과 지상주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기는 게 뭐 최고지. 이런 얘기죠. 금메달만 따면은 뭐 그 과정 중에 약간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뭐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지배했었죠. 성과 지상주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결과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거지,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예, 아닙니다. 과정이 좋지 않으면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포츠 윤리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지난번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그 최서원, 예, 최순실, 과거 이름이 최순실이라고 불렸던 그분의 그 국정농단 사태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엄청난 사태의 그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스포츠 윤리와 관계가 있어요. 예, 승마 선수였던 그 정유라라는 학생이 그 대회에서 그 심판 판정이 부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뭐 일파만파로 퍼져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되지. 뭐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까지 생기게 된 거죠. 제가 뭐 이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역사는 잘 모르지만 특히 고려대학교에서 이 교양 과목으로 철학 그 파트에 이 과목이 생겼다는 거는 참 놀라워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고요. 배경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래서 뭘 배울 거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어, 스포츠맨십, 스포츠에서의 폭력, 일탈 행동, 뭐 금지 약물 이런 것들, 학생 선수의 인권,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예. 성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 뭐 윤리적 딜레마,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참,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이 과목은 이제 전공 학생들이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간혹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저는 스포츠를 잘 모르는데, 예, 들어도 됩니까? 그러는데, 들어도 됩니다. 예. 스포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축구가 10명이 하는 건지 5명이 하는 건지 모른다, 뭐 이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이제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뭐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연히. 예. 그래서 뭐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예, 괜찮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면 더 좋죠. 예. 잘 아시면은 더 좋고 뭐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사례 분석, 문헌 분석 등등을 하는데 비디오도 보고요. 시청각 자료. 어,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뭐 강의가 우선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 이런 거 잠깐 비디오를 멈추시고 이런 것도 잠깐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수업이라는 게 이게 또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1시예요. 수업 시간이. 예. 밥 먹고 와서 졸릴 시간이에요. 또 하필. 예. 그래서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보면은 수업할 때 이제 조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덜 졸립게 하려고 막 중간중간에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그 활동을 시키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온라인은 그게 힘드니까 참 어려운데, 제가 막 갑자기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름을 막 부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예.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예, 막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뿜지 마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갑자기 부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예, 집중하시고, 예, 졸지 마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모든 이 사회 전반에서 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결국에는 이익인가? 예. 이거 그냥 눈앞에 이익만 탁탁 챙기고 그러면은 그게 이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은 예,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이익입니다. 예. 남는 장사예요. 뭐 예,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면은 왜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이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스포츠를 통해서 윤리적으로 사는 게 결국에는 이익이다. 이걸 파악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세부적인 학습 목표가 여기 있는데 첫 번째 뭐 용어들을 살펴보겠죠. 뭐 법,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해보고요. 또 이제 주요 윤리학 이론, 뭐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고 한국도 있고 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어떤 철학적, 윤리학적 이론들을 살펴보고 과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회사도 조직이고 뭐 가족도 어떻게 보면 조직이죠. 음, 이런 조직에 어떻게 윤리 현장을 만들 것인가. 뭐 세부적인 윤리 현장을 찾아볼 거예요. 그 각 조직들, 스포츠 조직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일반 회사들도 요즘에는 이제 그 윤리 현장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윤리 현장을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이거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스포츠에서 성별,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종교 등등에 의한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한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음, 성별에 의한 차별은 뭐 여성이죠. 주로 여성들이 스포츠에서 오랫동안 배제됐었죠. 예. 지금 뭐 인류의 역사를 뭐 글쎄 뭐 길게 보면 뭐 만년이라고 치면은 만년 동안 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여성은 스포츠에서 배제됐었어요. 예. 남성의 것이었죠, 스포츠는. 하지만 요즘은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도 하고 뭐 이게 스포츠계의 리더로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여성을 이렇게 따돌렸는지 스포츠에서 알 수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죠,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인종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이제 특히 이제 유색 인종에 대한 그 백인들이 차별하는 것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유럽 축구 이런 데서 그 흑인이나 뭐 동양 선수들이 관중들로부터 뭐 모욕을 받는 예, 이런 일들이 흔하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쪽에서 국적, 국적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다.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여전히 있죠. 예. 그 사랑의 아빠 추성훈 선수가 제일교포인데 과거 유도 선수 시절에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얻은 다음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받았죠. 예. 조국을 맺혔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성적 지향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이게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그 받아들여야 하는가? 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선수가 있는데 여자부에서 여성 선수들하고 경쟁하는 게 옳은가? 뭐 이런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겁니다. 종교 등에 의한 차별. 뭐 스포츠에서 종교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슬람교를 믿는 선수들 중에 그 여름에 이제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금식 기간. 그 라마단 기간 중에는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런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축구에서 뛰고 있는 뭐, 유럽 축구는 그 기간이 보통 이제 예, 비시즌이니까 다른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트레이닝을 하는데 뭐 한 2주 동안 낮에 아무것도 먹질 못한다. 그러면 그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예, 그렇다고 종교적인 신념을 버릴 거냐? 그건 아니죠.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뭐, 안 좋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예, 좋아하신다면은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지 생각한다. 예,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는 갈등이죠. A 혹은 B. 아,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고, 이걸 하자니 이게 문제고, 뭐 이런 것들. 예. 하지만 이럴 때 보통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면 A를 하면은 윤리적으로 옳은데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B를 하면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확실한데 그 대신 뭔가 깨림칙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일탈 행동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한다. 이런 것들이요. 예. 스포츠 자체 내에 폭력을 수반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UFC라든가 복싱 이런 것들은 폭력이 그 스포츠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경기를 보던 관중들끼리 뭐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서로 간에 싸운다든가 뭐 이런 사회학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영국 축구의 훌리건 문제 80년대에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리고 일탈 행동 뭐 스포츠 선수가 폭력에 연루된다든가 뭐 음주운전 같은 그 문제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 예, 이런 내용입니다. 스포츠 조직에서의 다양성 문제 예,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구성원을 이루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라든가 미국 같으면은 다양한 인종이 있다든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예, 이런 내용들이죠. 스포츠 윤리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등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핑과 반도핑 이거 이제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도핑이라 함은 그 부정 행위를 말해요. 특히 약물 등을 이용해서 경기력을 부정하게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도핑은 달리 말하면 반칙이에요. 그냥 도핑은 예, 부정행위, 약물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말하고 반도핑은 그 도핑을 잡아내려고 하는 노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도둑이고 이게 경찰이죠. 도핑이 도둑, 반도핑이 경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도핑과 반도핑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슈잖아요. 예. 올림픽에서도 국가적으로 도핑을 해서 러시아 선수들이 단체로 금지된 적이 있었고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한 학기 동안 합니다. 예. 다음 장. 자, 교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재를 설명하고 이번 비디오를 마칠게요. 교재는 한 권입니다. 예.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책 있죠? 네, 사진에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이 책이 주교재고요. 이 책이 이제 한국체육철학회에서 나온 스포츠 윤리 2급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윤리, 예, 이런 스포츠 윤리가 책 제목이에요. 예. 대한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예. 이 책은 여러분이 사셔도 좋고, 뭐, 중고를 사셔도 됩니다. 예. 새 책을 반드시 살 필요는 없고요. 중고를 사셔도 되고,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한테 뭐, 부탁해서 받으시면 더 좋고요. 예. 뭐, 이 책을 산다고 여러분, 이 책의 매상이 올라간다고 저한테 예,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예. 저도 이 책은 뭐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구하시고요. 이 책이 뭐 얇고 굉장히 그 설명이 평이해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골랐습니다. 책이 뭐 너무 두껍고 비싸고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얇고 읽기 편해서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학교 서점에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사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책 있죠? 한국체육철학회에서 나온 스포츠와 윤리적 삶이라는 책은 이 책은 주로 이제 설명이 좀 약간 간단한 편이고 이 두 번째 책은 약간 좀 서술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이 책은 뭐 사고 싶으면 여러분이 뭐 보셔도 되는데 안 사셔도 됩니다. 도서관에 있어요. 그 학술정보원이라고 해야 되죠? 도서관 5층에 가시면은 그 지정도서 코너가 있습니다. 지정도서라 함은 그 코스에서 그 선생님들이 요 책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도서관에 꼭 놔주세요라고 부탁해서 그 도서관에서 산 책이에요. 그래서 5층에 가보면 제가 가봤거든요. 그 5층에 그 지정도서 코너에 가시면은 요 책 두 권이 있어요. 네. 그 우리 교재하고 그 두 번째 요 책하고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이 교재 사는데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 돈이 그러면은 안 사셔도 되고요. 예, 거기 가서 읽으셔도 돼요. 예,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그 지정도서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셔도 된다 이거죠. 예. 사서 보시면 더 좋고요. 빌려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이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있을 거고요. 찾아보시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은 뭐 굳이 안 보셔도 사실 되는데 보시면은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쓴 분들이 제가 다 아는 분들인데 다 참 좋은 분들이고 훌륭한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책 있죠? 심판하고 감독이 항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표지가 있는 이 책의 그 교재는 이제 그 닥터 디슨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예, 저도 여러 분 만나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스포츠 과학부 다니는 학생들 많죠? 예, 그 스포츠 과학부의 임승엽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예, 참 좋은 분인데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 여기 그 가운데 있는 그 Practical Ethics in Sport Management도 좋은 책이고 이 책을 쓴 럼킨 교수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원래 이제 농구 감독이었어요. 예전에 농구 선수 출신이고 키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닥터 스톨이라는 분이랑 같이 썼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같이 일했었던 분이에요. 참 좋은 분들이고 좋은 책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된 책을 읽는데 뭐 여러분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권은 한국어로 된 두 권은 도서관에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40분이 가까이 됐는데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이 정도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다들 어려운 상황이죠. 짜증이 나고 막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숙사에만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자취방에 뭐 처박혀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예. 뭐 너무 집에만 있지는 마시고요. 뭐 가끔 이렇게 뭐 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뭐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햇빛도 좀 쐬고 그래야지 너무 막 집에만 있으면 정말 사람이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다 힘내시고 좀 슬기롭게
잘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예. 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힘내시고 어, 우리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답답하고 재미없고 뭐 졸립고 할 텐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우리 뭐 다 같이 힘내서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예,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디오에서 이어갈게요. 예,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